체인소맨 극장판 레제편 그냥 개에 지렸습니다. 와, 감격에 눈물이 흐를 것 같아요. 드디어 제가 알던 체인소맨으로 돌아왔네요. 제가 먹던 바로 그 맛이에요. 그냥 타다이마 오카에리 체인소맨. 이번 극장판은 진짜 작화, 연출, 스토리, OST, 성우 연기 모두 100점 주겠습니다. 그래, 체인소맨은 이래야지. 아니, 이렇게 할 수 있었냐고. 1기랑 완전히 다른 애니입니다. 체인소맨 원작 팬분들 소리 지르세요. 아니, 어떻게 감독만 바뀌었는데 이렇게 변하냐? 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변한 건가? 근데 그렇다고 해도 퀄리티가 말이 안 됩니다. 마파가 말이죠, 체인소맨 1기 죽음의 위기에서 주력의 핵심을 깨달은 겁니다. 반전 술식으로 체인소맨 살려냈어요. 요시하라 타치야, 그냥 고트. 당신은 안 그립습니다. 어서 나가십시오. 제가 찾던 체인소맨 바로 여기 있었네요. 원작의 구도, 임팩트씬 그냥 그대로 다 살려줬어요. 추가할 건 추가하고 다듬을 건 다듬고 정말 완벽한 애니화입니다. 제가 체인소맨 1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충격을 먹고 애니는 2번 봐서 50분 보고 체인소맨 갤러리 2시간 봤는데 그때 비명 행사하던 사람들 거기 전부 욕밖에 없었어요. 분노의 5단계 뭐 이런 것처럼 욕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현실 부정하는 사람, 그냥 마굴 그 자체였는데 제가 영화 첫날에 보자마자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이젠 웃음밖에 없어요. 이 새끼들 드디어 웃는구나. 거의 3년 만에 드디어 웃을 수 있게 됐구나. 저도 감격의 눈물을 같이 흘리고 싶네요. 1화 나올 때 욕하고 울기만 하던 놈들이 전부 웃고 있어요. 축제인가요? 아니요, 장례식인데요. 이랬던 체인소맨이 축제인가요? 네, 축제입니다. 모두 웃음가스 살포한 것 마냥 웃고 있어요. 거기 올라오는 욕이라곤 극장판 보고 1기 생각나서 올라오는 욕밖에 없어요. 저희 톡미니 여러분들, 톡붕이들 이제 어깨 펴세요. 지금까지 귀주톱 할 때 원작 판매량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귀주톱? 너희 애니 망했잖아. 규멸 관객수 안 보이냐? 주술회전 2기 안 봤어? 그렇게 3강으로 묶어주긴 하지만 마치 메시, 호날두, 팔카오급. 솔직히 인정합니다. 둘의 영향력에 비하면 톱은 끼기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귀주톱 맞습니다. 톱붕이들 고개 드세요. 이제 체인소맨 까는 사람들한테 그럼 극장판 한번 봐봐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만화도 2기 지금 망한 거 아니야? 우리도 이제 애니가 해줄 거야. 저희 톱붕이들도 이제 행복한 애니화를 꿈꾸며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영화적 연출, 음해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좋네요. 영화적 연출은 문제가 없었네요. 나카야마 류의 영화적 연출이 문제였네. 요시하라의 영화적 연출 앞으로 계속해주세요. 제발 영화적 연출 더 해주세요. 카메라부터 미장센까지 그냥 앱솔루트 시네마. 인정합니다. 영화적 연출 앞으로도 많이 해주세요. 원작으로도 할 수 있었네. 원작처럼 해도 영화적 연출 다 할 수 있잖아. 이번 극장판 분위기 치린다 그냥. 원작의 완벽한 업그레이드 애니화, 작화, 연출, OST 모두 놀랄 정도였어요. 저희도 이제 누릴 수 있습니다. 귀주톱으로서 당당히 현재 애니 3대장 라인으로 갈 수 있어요. 제가 바로 전 1기 리뷰에서 영화적 연출 좋았던 것도 있고 3D 액션 좋았던 장면도 있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망언을 했네요. 1기의 전투씬 고점이 극장판 저점이네. 그냥 차원이 다르네. 예, 덧바라주면 슬슬 비호감이니까 애니를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일단 PB와 제작진 정보부터 기대를 아주 많이 했고요. 바로 전 영상에 나오듯이 저는 1기 스타일을 비판했고 원작을 좋아했던 사람이라 정보가 나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체인소맨에서 제일 좋아하는 파트가 레제 편이고 좋아하는 캐릭터도 레제고 타치키 작가도 좋아합니다. 파이어 펀치도 세간의 평가보단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룩백도 너무 재밌게 봤고 안녕 에리는 더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전 철저하게 팬이고 씹덕 오타쿠의 입장이라 객관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일단 전체적인 스타일 360도 바뀌었고 캐디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기존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작화에서 훨씬 간소화된 원작풍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일상씬도 그렇고 기본 작화 퀄리티는 좀 다운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필터가 껴졌던 게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게 안 좋냐면 아니고요. 충분히 좋고 잘 어울립니다. 1기는 정말 지나칠 정도로 좋았던 건데 이런 부분은 많이 덜어냈고요. 채색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체감이 될 겁니다. 정말 단순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게 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술회전 2기 같이 변했다. 하지만 퀄리티는 시부야 사변 그 이상입니다. 사운드 트랙도 좀 비슷해요. 주술 2기 사운드 트랙 한번 들어보면 무슨 말 하는지 알 겁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처음에 덴지의 꿈속이 나오는데 이 인트로는 흑백과 4대3 비율로 덴지의 문을 열지 말라는 포치타가 나와요. 여기는 뭐 대단하다, 좋다 이런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트로구나. 잠깐의 대화와 오프닝 파트 아이리스 아웃 나오는데 노래 너무 좋네요. 역시 요네즈 켄시 체인소맨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여기는 진짜 오프닝 시퀀스입니다. 등장인물들 소개하고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극장판에서 나오는 캐릭터들 잠깐씩 나오고요. 대마 이과 애들이나 힐러도 나오고 카페 알바 레제와 레제의 훈련시설도 나오고 주연 3인방이 막 춤을 추는데 얼탱이가 없어서 웃기더라. 포치타가 나와서 갑자기 춤을 막 춰. 그리고 덴지가 회전목마 타다가 갑자기 말 타잖아요. 영화를 좀 아시는 분이라면 알았을 텐데 이 말 달려가는 장면이 최초의 동영상이라고 할 정도로 영화사에서 의미가 깊은 겁니다. 사진을 찍고 이어서 영상을 만드는 기원이 된 게 이 말 달리는 장면인데요. 그거를 오마주해서 덴지가 말을 타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킥백 오프닝에서 정말 수많은 영화의 오마주가 나왔죠. 이번 극장판에서도 어김없이 오프닝에서 영화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말이 달리는 장면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극장판 영화적 연출 여전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뭔가 퍽퍽하고 드라이했다면 이제는 촉촉한
쫀득쫀득한 초코칩처럼 술렁술렁 들어가네. 오프닝에서 캐릭터가 막 장난치고 분위기가 오히려 너무 달라지니까 저는 처음에 낯설었어요. 아니 시작부터 이렇게 1기와 달라진 걸 우리 원작처럼 간다는 걸 바로 보여준다고? 진짜 시작하자마자 오프닝에서 마지카요. 그리고 잠깐 파워 외진 가고 빔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가 개그씬이잖아요. 분위기가 정말 가벼워졌어요. 효과음이 막 나오고 엉뚱한 부금이 나오고 원작처럼 나오는구나. 좀 극단적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토르 1, 2편이 좀 칙칙하고 무거운 분위기였다가 3편에서 오락성을 크게 늘리고 전편과 정반대로 연출해서 성공했잖아요. 뭐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덴지와 마키마가 데이트를 하는데 뭔가 스타일이 달라져서 그런지 마키마 목소리가 좀 변했나? 왜 이렇게 보면서 낯설었지? 제가 알던 마키마가 아닌 것 같을 정도로 낯설었어요. 여기 뭐 그냥 영화 보는 거고 대부분이 기대하는 게 사실 마키마가 아니라 레즈잖아요. 레즈부터는 정말 마파가 이를 간 게 보입니다. 덴지가 기부하고 받은 꽃을 먹고 비가 와서 레즈를 만나는 장면, 여기부터가 사실상 영화 시작이야. 이번 극장판이 괜히 레즈 편이 아닙니다. 레즈가 주인공입니다. 전화부스에서 만난 수수께끼의 소년 레제, 의도적으로 얼굴을 안 보여주는 연출과 성우의 연기, 레제 성우 정말 잘 어울리네. 울고 있는 레제에게 덴지가 꽃을 주고 레제의 얼굴, 정말 강렬한 등장 시퀀스였습니다. 그렇게 레제가 출근하는 장면도 영화적 연출이라 할 수 있겠고요. 출근길을 걸어가는 레제와 매혹적인 부금까지 영화 오프닝 시퀀스 같이 연출되고 마지막에 골목을 지나 카페가 나오는데 카페에 들어갈 때 빛으로 화이트아웃 되면서 카페가 나오는 연출, 정말 미지의 장소로 다가가는 듯한, 이거 마지막에 나오잖아. 원작을 보신 분이라면 여기서 느낌이 팍 왔을 텐데 나중에 이 골목에서 레제가 죽는 장면이 100% 수미상관으로 연출되겠구나 예상했을 겁니다. 실제로 똑같이 나오죠. 처음엔 빛을 넘어 카페로 넘어갔으니 나중에 죽을 땐 빛이 어둠으로 바뀌거나 안 나오겠구나 예상이 됐을 겁니다. 레제가 출근을 하는 시퀀스는 마지막에도 다시 나와서 수미상관을 이루잖아요. 둘 다 덴지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처음 출근길은 레제가 덴지를 카페에 불러서 자신이 부른 덴지를 보러 가는 길이에요. 넓게 보면 덴지가 자기 덫에 걸렸는지 확인하는, 레제가 주체로 의도한 길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길은 반대로 덴지가 레제를 불러서 가는 길이죠. 둘 다 덴지를 만나기 위해 가는 길이지만 첫 번째는 덴지가 레제를 만나기 위해 가는 느낌이 크고 두 번째는 레제가 덴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죠. 앱솔루트 시네마. 이렇게 했어야지 현실적인 자커를 만든다고 시네마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레제가 걸어가는 모션이 뭔가 여자 같지 않아요? 뭔가 보면서 좀 성큼성큼 걷는데 보폭이 크시네요. 아무튼 감각적으로 카페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카페에 들어서고 카페 시퀀스는 일상물로서의 보여줄 걸 다 보여줬다고 봅니다. 레제가 괜히 작가의 이상형으로 그린 게 아니다. 레제라는 캐릭터 하나만으로 견인 중입니다. 그냥 멱살 캐리하는데 보면 볼수록 빠져들어요. 이거 그냥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여미새 덴지가 아니라 누구든 다 넘어가지. 이 요망한 눈빛, 남자를 홀리는 찢어진 고양이 같은 눈. 레제가 폭탄의 악마가 아니라 여자의 악마야. 매혹의 악마. 이건 덴지가 아니라 라그나로크 킨 올라프가 와도 매혹 걸립니다. 레제 목소리 하며 생긴 거 하며 하는 짓 하며 레제가 막 덴지 꼬시는데 덴지가 처음 본 여자에게 홀라당 넘어가는 모습이 이해가 된다. 루시퍼는 거부해도 레제는 거부 못해요. 카페 장면은 대화만 나누는 일상 파트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일상신의 악마 타이틀도 넘겨줘야 할 것 같아. 그냥 작화 좋게 하고 드라이하게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학교로 넘어가는데 중간에 아키랑 천사 나오잖아요. 뭐 여긴 할 말이 없습니다 별로. 둘의 캐릭터 관계 이런 느낌이라 천사와 아키의 대화에서 서로가 섞일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데 아키가 담배를 버렸던 쓰레기통 있고요. 거기다 천사가 아이스크림 콘을 버리는데 아키의 쓰레기통 빗 맞고 튕겨서 옆에 다른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에서 둘은 정말 맞지 않는구나. 튕겨져 나가서 섞이지 않는 아이스크림 콘으로 둘의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또 킬러가 세면대에서 나오는 장면. 이 데빌 헌터 헌터 나오고 학교로 넘어가는데 데빌 헌터 헌터는 좀 묘사가 잔인하던데 전체적으로 극장판이 15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수위를 한국치고 후하게 준 느낌입니다. 레제 알몸도 그렇고 킬러도 좀 잔인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 장면은 조커에서 아스플렉이 춤추는 화장실 같은 분위기? 지 혼자 말 걸고 배경도 비슷하게 생겼고 조커 택시 드라이버가 생각나는 장면이었고요. 그렇게 학교에 가는데 학교 시퀀스는 진짜 그냥 고트 앱솔루트 시네마, 통째로 시네마입니다. 처음 레제의 수업시는 개그씬 같아 보이지만 개그에서 다큐로 넘어가는 스토리. 처음엔 1 더하기 1, 빅 S 이런 문제엔 알아요 몰라요 하고 잘 대답하다가 덴지는 평범한 생활 중인가요? 라는 문제엔 대답을 못하는 덴지. 이렇게 학교라는 일상의 공간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질문으로 덴지의 상황을 비춰주는 거 만력이 좋아요. 덴지는 16살이지만 학교도 안 가고 악마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그 전까지의 삶이 더 시궁창이었기 때문에 현재도 충분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지만 그걸 인식 못합니다. 나는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그럼 나는 대체 뭘까? 레제의 문제를 빙자한 게임에 빠진 덴지. 하지만 덴지 이런 거 고민 오래 안 하죠. 수영이나 하러 가야지. 물론 덴지에겐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평범함을 알려준 레제에게 더 빠져들게 되는데 지금 덴지는 내 삶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보다 마키마냐 레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수영하러 가는데 여기가 진짜 고트입니다. 달빛을 머금은 수영장은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거기서 덴지와 레제가 헤엄치는 장면, 레제의 야시시한 매력을 보면 안 넘어갈 수 없어요. 이 야식꾸리한 모습, 물에 들어오라는 레제와 고민하는 덴지. 여기서 고민하는 장면이 체인소맨에서 덴지가 한 싸움 중 가장 힘든 싸움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소리도 지르고 괴로워
어지러워하고 지금까지 덴지가 처한 상황 중 제일 치열해 보였어요. 하지만 매혹의 악마 레제는 못 이겨요. 바로 풍덩하고 서로 알몸으로 수영하는 장면은 너무 인상적입니다. OST가 미쳤어요. 이 부금은 대체 뭐지? 이 웅장하고 아련한 느낌의 오케스트라, 이게 정녕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음악인가? 이 피아노는 대체 뭐지? 아니 음악의 악마도 스태프에 참여했나요? 너무 아름다워요. 마치 원초적인 순수함, 하나도 야하지 않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전투씬만 명장면이 아닙니다. 둘이 헤엄치고 노는 게 극장판 세 손가락에 듭니다. 이 OST와 어우러져서 덴지와 레즈가 마치 수영장에서 왈츠를 추는 것 같아요.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감정을 알아가는 과정이 음악에서 느껴져. 이 선율은 대체 뭐야? 레즈가 덴지가 모르는 거 전부 알려줄게 하면서 이 포즈를 하는데 와, 거기에 비까지 더해져서 훨씬 고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미줄과 거미가 계속 나오잖아요. 거미줄에 나비가 걸리고 거미가 나비를 먹는 것까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건 모를 수가 없는 메타포죠. 좋긴 한데 좋은데 이렇게 교차하면서 많이 나왔어야 했나? 너무 친절하게 계속해서 보여주니까 뭐 덴지가 서서히 거미줄에 빠져드는 모습을 나타낸 건 좋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나온 인상을 받았고요. 저는 이런 연출, 메타포라든지 이렇게 의미를 내포한 장치는 많이 나오는 걸 안 좋아합니다. 반복을 통한 강조도 있지만 제 개인 취향입니다. 너무 많이 알려주는 연출은 좀 거부감이 들어요. 어느 정도 불편해야 좋습니다. 정말 모든 정보를 100%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알려주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무슨 느낌이냐면 할머니 집 고봉밥처럼 아 저 배불러요, 저 못 먹어요 이러는데 할머니가 밥도 먹어 하고 계속 더 주는 느낌? 아 감사하고 마음은 알겠는데 저는 더 못 먹어요. 하지만 여기서 나빴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강렬한 수영장 장면이 끝나고 레지가 화장실에 가는데 덴지가 뭐 메차쿠스 카와이? 이런 말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레제의 몸짓 하나하나, 화장실 가면서 이 손짓, 마파가 아주 작정을 했구만. 이 변태들의 연구를 이악물고 했네. 몸짓에 대사 하나하나, 목소리까지 이 손에서 그걸 느꼈어요. 그 전에 덴지 이렇게 손가락만 잡는 거랑 마파에 뭐 이런 거 연구팀이 있나요? 진짜 메차쿠스 카와이네. 와, 난 따라하지도 못하겠어. 그리고 화장실 갔다 킬러가 나오는데 레즈가 나오서 거울에 비친 소화전에 붉은 불빛, 불길한 느낌을 주죠. 그렇게 걸어가다 무릉덩이를 밟았어. 어? 왜 복도에 무릉덩이가 있지? 창문도 닫혀있는데 무릉덩이가 왜 생겼지? 그곳은 킬러가 들어왔기 때문이고요. 비에 젖은 발자국으로 킬러의 등장을 잘 연출했죠. 그리고 비상구를 비춰주는 카메라까지. 나카야마님, 영화적 연출을 이렇게 합시다. 원작 감성 가져가면서 다 챙길 수 있었잖아요. 레즈가 쫓기는 장면도 슬래셔 무비처럼 나오면서 긴장감 줘요. 그런데 여기서 덴지가 머릿속으로 여자들을 떠올리는 역해들 야스 어필 타임이 나오는데 이건 원작이 더 나았습니다. 레즈가 쫓기는 상황이 교차되면서 나오는데 긴박하게 도망가는 상황과 대비를 크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 도망치면 다른 여자 나오고 도망치면 다른 여자 나오고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분산되는 느낌? 물론 역해가 나올 땐 좋고요. 참 좋네요. 그렇게 옥상까지 간 레제, 여기 그냥 주술회전 회역전에서 개토가 샤워하는 장면이랑 똑같아요. 진짜 개똑같아요. 너는 치즈다. 레즈가 덜덜 떠는 표정도 안 하고 얼굴이 막 작는 데서 부르르 떠는데 공포에 질린 연출 좋았습니다. 그리고 레즈가 킬러를 리언 엔키드 초코로 제압을 하는데 작화가 스타일리시하게 나옵니다. 이번 극장판에 웹게 스타일이 많이 나오는데 마파가 주술회전 2기에서 많이 사용했잖아요. 여기서도 그대로 나오고요. 레즈의 러시아어 노래는 원작에선 갑자기 우다다다다다 나가니까 이게 대체 정치가 뭐지 싶은 기괴함이 다가왔는데 멜로디가 있고 보이스가 있어서 그런지 원작보단 분위기가 덜 무서웠다고 해야 하나? 러시아는 제가 아무리 쳐다봐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라 써있는 건지 어떻게 읽는 건지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노래는 들으면 리듬 정도는 흥얼거리거나 가사는 몰라도 대충 발음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에서 오는 공포감이 좀 줄었습니다. 레제가 태풍 닦는 장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 아쿠마. 레제가 포스 있게 나오는데 머리 위로 지나가는 비행기를 아주 로우 앵글로 찍었는데 레제가 해외에서 온 암살자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지 갑자기 러시아어 나오고 비행기가 딱 나오니까 외국에서 온 힐러라는 걸 보여주는 암시 같습니다. 이 비행기가 나중에 레즈가 도망갈 때 다시 나오는데 구도도 비슷하게 비행기가 지나가고 눈동자를 풀샷으로 찍고 첫 번째는 해외에서 덴지를 죽이러 온 킬러다 라는 느낌이라면 두 번째는 비행기가 다 지나가면서 소련 킬러 레제는 이제 끝났다. 덴지의 도피 권유를 들은 시점에서 레제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첫 번째 씬과는 반대되는 느낌을 주죠. 이제 축제 씬으로 넘어가는데 축제에서 레제와 덴지가 노는 장면 역시 웹게스럽게 잘 나오고요. 마스터가 추천해준 비밀 장소에서 레제의 도피 권유 그리고 덴지의 고민과 거절까지. 야 덴지야 너 인정한다. 이걸 안 넘어가? 그리고 이번 극장판의 하이라이트 씬 중 하나는 폭죽과 함께 키스하는 레제와 덴지. 원작에서도 참 충격이었는데 애니는 더 좋아요. 불꽃놀이가 한창일 때 폭죽 소리만 나오고 키스를 하는 장면 로맨틱하게 묘사되다가 애기가 링고아메 들고 불꽃놀이 구경 중에 링고아메를 떨어뜨리고 그게 밟혀서 매치컷으로 넘어가죠. 떨어진 링고아메는 같은 구도에서 떨어져서 보인 덴지의 피, 그전 테마를 어레인지한 불길한 느낌의 테마로 바뀌고 레제의 협법 키스. 처음 볼 때 정말 놀랐는데 그 감정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덴지의 팔을 자르고 다시 키스를 하는 장면. 그러다 빔이 후다닥 덴지를 구출하는데 떼쉬! 빔 이번 극장판 대호감이죠. 빔이랑 폭력이 극장판에서 제일 호감이에요. 빔 활약성이랑 캐릭터랑 좋습니다. 스피디하게 덴지를 들고 도망가는 빔. 아 큰일 났다. 야바이 야바이 정말 봄이다. 봄. 변신 장면에서 레제의 피 묻은 입이 클로즈업 되면서 관능적인 느낌을 주고요. 폭죽과 함께 등장하는 폭탄의 악마 봄. 폭죽도 폭탄의 일종이잖아요. 폭죽을 사용해서 폭탄의 악마의 등장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나치마치리의 로맨틱한 분위기로도 사용하고 저희는 그냥 보고 넘어가지만 작가들은 대부분 이런 걸 다 연기해서 구상합니다. 봄 변신씬은 다이너마이트와 도화선들이 얽힌 몸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번 극장판에서 레즈가 미드 버프를 좀 받았습니다. 이렇게 컸나? 원래 좀 작지 않았나? 레즈도 좀 커졌고요. 몸은 그냥 대놓고 커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즈는 작은 게 매력이라 생각해서 이 갈빗대 보이는 몸과 어우러지는 오리엔탈 샐러드 같이 그게 포인트인데 이게 매력인데 변했어. 원작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미드가 많이 버프됐구나 느꼈어요. 자, 드디어 이번 극장판 전투씬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일상씬 파트 너무 좋았어요. 지금부터 계속 싸웁니다. 저는 좀 놀랐어요. 전투씬이 진짜 많아. 아니 예고편에서 전투씬을 되게 많이 보여주는 거야. 아니 이렇게 많이 보여줘도 되나? 아, 보여줘도 남아 도는구나. 세 발의 피구나. 아, 이렇게 퍼주면 뭐가 남나요? 전투씬이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파트가 몇 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퀄리티도 다 좋은데 고봉밥으로 넣어놨어요. 난간을 밟고 로켓 점프하는 봄. 아니 벌써부터 좋은데 어떡하지? 상어의 마인 그냥 터치 한방 원콤. 민간 데빌런터들을 잡을 때 연출도 좋아. 이렇게 딱 로이 머스탱크 판방에 폭발시키는 연출. 레이저가 찌익 날아가서 펑. 전투씬 파트부터 마파의 일일강 칼춤 시작됩니다. 체인소맨 1기는 잊어라라고 협박하는 퀄리티. 아니 앞에 일상씬에서도 힘을 이렇게 줬는데 진심이 아니었던 건가? 일상씬이 1칼춤이라면 전투씬은 3칼춤 6랭업입니다. 미쳤어요. 빔이 그 사이에 도망치고 레즈가 따라가는데 레즈가 폭탄의 악마로 변해도 목소리 너무 귀엽게 나와요. 여기서 대마 이과랑 훈련하는 아키 사이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아키 합류해주고요. 레즈가 대마 이과에 나오는 장면. 아 너무 예쁘죠? 이 새끼 딱 봐도 수상한데 눈 열어줄 뻔하게 만드는 매혹 스킬. 몰살 코스입니다. 레즈가 머리통을 폭탄처럼 이용해서 공격하는 게 체인소맨의 괴랄함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는데 머리통도 그로테스크하게 현실적으로 나와.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안면 가죽들이 같이 당겨지고 목 부분은 너덜너덜해지고 대굴대굴 구르는 머리 그리고 뽕! 야 그리고 레즈 왜 이렇게 세냐? 전투씬 스케일이 그냥 어나더네. 1기에서 사무라이 소드는 진짜 실화냐? 가슴이 옹졸해진다. 능력 활용도랑 기본 체급이 지금까지 상대한 적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 장난이 아니라 리얼로 차원이 달라요. 그전까진 3D였거든. 이제 2D라 실제로 차원이 달라. 레즈 몸만 달려가서 껴안고 터지는 거랑 머리통 수류탄 쓰는 거 참 좋고요. 대마이과 부대장이 여우의 악마 쓰지만 그냥 찢기는 모습.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좀 놀랄 듯? 신캐 세보이게 나왔는데 바로 다음에 목만 돌아오니까. 그런데 레즈의 몸이 터지고 머리만 봄으로 변해서 빤스가 없었거든요. 원래 맹궁딩이었는데 얘네 못 가지고 오니까 빤스가 생겼어. 원작에서도 이때 빤스 생겼어요. 너무 남사스러워서 추가했나? 분명히 맨몸으로 터트리는 장면을 뒤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거 괜찮나? 싶었는데 어떻게 잘 입고 왔나봐요. 이제 대마 이과에서 배경을 옮기는데 여기까지도 눈이 즐거웠지만 쉬면 안 됩니다. 쉴 시간 없어요. 앞으로 더 즐거워져요. 그렇게 목 들고 온 레즈한테 도망가는 아키의 추격전. 근데 이거 이미 있는 건가요? 레즈가 폭발 점프 한 번 하면 몇십 미터 그냥 날아가는데 자동차 타고 시내 주행해서 도망친다고? 이거 패작 아니야? 자동차 터트리기 싫은 덕분에 도망간 거지. 그리고 폭력의 마인이 합세해서 도망간 거죠. 폭력의 마인 킥 장면. 이때 속도감과 임팩트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왁구 짜분이 못 이겨. 도망가겠습니다. 배그씬까지 너무 호감이다 폭력의 마인. 코베니는 다리 힘 풀려서 도망도 못 가고. 그리고 슬슬 덴지 일어나야죠. 1기 3화 엔딩. 칼날 길이 2억 cm 나오면서 덴지의 부활. 체인소맨에서 체인소맨의 메인 테마라고 할 수 있죠 이 노래는. 1기에서도 자주 나오던 노래라서 보는데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려. 내가 아는 여자는 모두 날 죽이려 들고 다들 체인소의 심장만 원하고 덴지의 심장은 관심 없는 거야. 야 덴지 성우 잘하는데? 이건 인정합니다. 나카야마 류의 신인 발굴 능력. 덴지 성우는 잘 뽑았어. 수영장에서 덴지가 모르는 거 다 알려줄게 자세로. 우리들의 싸움 방법 알려줄게. 오시에 때 뭐라 할까? 덴지와 레즈의 시가전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어두운 시간대와 밀집한 건물들 속 시가전. 주술회전 2기에서 조고나 마허라, 스쿠나 전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허라보다 조고 쪽 봄도 폭발하는 붉은 이펙트가 나오다 보니 느낌이 들었어요. 같은 회사다 보니 작화도 비슷한데 솔직히 여기 배경만 놓고 보면 모를걸? 그때 만든 거 쓴 거 아니야? 빌딩들 타고 터뜨리고 들어가면서 싸우는데 스쿠나 조고전 보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작화는 그 이상. 와 작화 미쳤네. 그냥 연출도 미쳤고 레즈의 전투씬을 보면 폭탄의 원거리 공격과 아크로바틱한 쇠술까지. 그런데 그게 맨몸이라 동작의 구현이 잘 보입니다. 덴지를 그냥 빌딩들 뚫어버리는 내려치기로 땅에 박아버리는데 지립니다. 1차전에서 덴지 그냥 줘 터졌고요. 레즈는 능력 활용이 고트급, 거의 NL급, 무기의 악마가 보여줄 수 있는 전투씬의 고점은 체인소맨에서 레즈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번 극장판이 좋은 게 원작 구도를 최대한 비슷하게 살려줘요. 최대한 원작이 나온 대로. 그리고 원작이 없는 거는 좋게 추가해서 완벽한 애니화다. 영화를 보는데 막 보여 만화책이. 그렇게 덴지 리타이어 되고 아키로 바톤 터치. 근데 아키 전투씬은 미래를 보면서 칼로 싸우는 게 뭔가 동작이 급 현실적인 느낌? 그 전까진 날아당기고 터뜨리고 시부야 사변 같았는데 채술만 쓰는 전투로 변하니까 갑자기 일부의 맛이 났어. 동세가 좀 느릿느릿하고 자세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이어지는데 뭐 싫은 건 당연히 아닌데 좀 템포가 느려졌다. 그리고 폭력의 마인이 합세해서 다구리를 놓는데 진짜 호감이죠. 레즈가 2대1이라니 치사해요 하면서 제스처하는 거 나중에 태풍 오고 똑같이 치사하다 이러고 있네. 감초 효과를 잘 해주고 있고요. 레즈가 타임이라고 했을 때 태풍이 오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바람 소리가 나고 바람이 부는 효과들이 추가되죠. 폭력과 꽁트 치고 있을 동안 바람 소리 나다 타임 끝. 태풍의 악마는 퀄리티 좋습니다. 이제 덴지와 레즈의 전투 하이라이트 파트 괴수 배틀씬은 진짜 연출이며 작화며 와 빔을 타고 덴지가 출동하는 것도 코믹하게 원작처럼 잘 나오고요.
빔은 그냥 이토준지 공포의 물고기죠. 아 정말 징그럽게 잘 나왔어요. 근데 빔 전투력 뭐냐? 상어의 마인에서 상어가 메갈로돈이야. 스피드도 엄청 빠르고 피통도 진짜 많아요. 태풍의 악마는 스케일은 엄청 큰데 실속은 없어. 공포의 물고기가 더 잘 써. 건물들과 자네들 타고 다니면서 레지와 덴지의 태그 배틀, 1기에서 덴지의 배틀 테마가 어레인지 된 게 나오면서 가슴을 설레게 만들어요. 여기 부분 OST 진짜 좋습니다. 작화며 구도며 체인소맨 1기에선 느낄 수 없던 감동이 느껴졌어요. 태풍과 전투에서 빔이 자네들 막 타고 다니는데 아니 마파 전철 왜 이렇게 좋아하냐? 마오라 스쿠나 때도 갑자기 전철 나왔잖아. 여기서도 전철 나와서 그거 밟고 다녀. 철떡이신가? 그렇게 유혈이 낭자한 액션씬과 함께 그냥 체인소 대고 있어도 되는구만. 태풍 갈아버리는 거. 그냥 마파 너희 대체 뭘 만든 거야? 이게 웹계의 미래입니까? 마지막에 흑백 연출처럼 바뀌면서 마무리. 와 여러분 제가 극장판 보면서 한번 울 뻔한 적이 있는데 레제 죽을 때 아니고요. 덴지가 빔과 함께 태풍 죽일 때 감격의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진짜로 영화관에서 박수를 칠 뻔했어. 원작 구도 그대로 태풍 피니시 하는데 이때 이 형광색 체인소맨 1권 표지색 이 형광색을 보고 감격의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1권 컬러는 체인소맨 팬이라면 모를 수 없죠. 체인소맨에서 이 형광색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저희가 모두 애니에서 느꼈잖아요. 형광색이 없어진 나카야마의 체인소맨 이 현실적인 칙칙한 모노톤. 그런데 극장판 티저부터 6권 표지색 형광색 돌아오면서 드디어 컬러가 돌아왔구나. 덴지의 피니시와 1권 표지 채색 내가 옛날에 먹던 그 맛이 다시 나오고 있어. 드디어 내가 알던 체인소맨으로 돌아왔구나. 아카자가 하쿠지로 돌아왔을 때 내가 알던 하쿠지 쌍으로 돌아와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울던 코이크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됐어요. 내가 알던 체인소맨으로 돌아와줘서 감사합니다. 원작 구도 그대로와 표지 채색까지 사용해서 그동안 쌓여있던 토미니들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나카야마루? 지금 제 눈앞에 진짜 체인소맨이 있습니다. 예, 이루카가 왜 울었는지 알게 됐고요. 그렇게 태풍을 쓰러뜨리고 레제와 덴지의 전투가 또 이어지는데 레제 호다닥 뛰어가지고 미사일 막 날리는 거 너무 좋고요. 마지막에 하이앵글 헤븐즈 타임으로 마무리. 이 버섯구름은? 레제가 진짜 저 패고 다닙니다. 빔은 그냥 돈가스 주먹으로 다 패놓고 와 난 여기서 빔 죽는 줄 알았어. 어떻게 살았냐? 그리고 덴지와 레제의 공중전 건물 부수고 날아다니고 하늘에서 폭죽들이 파바방 터지는데 축제에서의 키스씬이 오버랩되면서 너무 아름답고요. 하늘에서 빙빙 돌아가는 게 또다시 왈츠를 추는 것처럼 보이면서 덴지와 레제의 최종전 항구에서의 마지막 전투. 이때 작화 참 마파스러웠어. 모션 캡처한 듯이 움직이면서 과장되고 왜곡되고 마파스러운 웹계 작화까지 좋아요. 정말 전투씬 분량이 묵밥이네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전투씬을 만들다니. 그렇게 바다에 빠지고 수영장 장면이 겹쳐 나왔다가 해변에서 일어나는 레제와 덴지. 레제 머리푼과 합격. 묶은 머리도 좋지만 품머리도 너무 좋네요. 그냥 극장판 레제 너 다 해라. 둘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감정선 모두 연기였다고 하지만 실은 레제도 마음이 있었다. 덴지에게 감화되었다. 그게 느껴지는 연기와 연출과 부금까지 레제가 덴지 보고 도망치자 했던 걸 그대로 갚아주면서 이번엔 덴지가 레제에게 같이 도망치자. 응 아니야 하고 가지만 사실 맞아. 모자 벗고 덴지 만나러 갈래. 덴지가 기부하고 받았던 꽃 레제도 똑같이 받고요. 이 꽃은 덴지가 마키마에게 마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나도 마음이 있구나.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거야 해서 기부하고 꽃을 받았잖아요. 소른의 비밀병기이자 폭탄의 악마 레제도 마음이 있어서 자신이 일으킨 태풍 피해에 기부를 합니다. 덴지와 레제는 비슷한 입장이죠. 둘 다 비정상적인 삶을 산 국가의 병기고 무기의 악마지만 둘은 마음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덴지는 그걸 마키마가 알려줘서 알았고요. 레제는 덴지가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덴지에게 받았던 꽃과 같은 꽃을 받고 그 데이지를 보고 레제가 덴지를 떠올립니다. 찾아보니까 데이지가 뭐 흰색은 순수함? 이런 꽃말이 있다는데 덴지의 정말 순수한 사랑 이런 걸 나타내는 것 같고 레제가 받은 빨간 데이지는 이것도 뭐 순수한 사랑, 열정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네요. 그 데이지를 보면서 덴지를 떠올리고 결국 기차를 안 탄 레제. 기차로 모자가 날아가는 것도 자신을 숨기는 도구인 모자가 날아가므로 더 이상 본 모습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겠다. 이제 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덴지를 만나러 가고 싶다. 모자가 벗겨지면서 심적 변화를 드러내는 장면이죠. 처음에 나왔던 카페 출근신 수미상관으로 출근길 그대로 다시 나오면서 이번엔 덴지에게 가는 레제.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그 골목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처음엔 빛으로 화이트아웃되고 넘어간 카페가 마키마에 막혀 빛이 사라지는 연출. 레제의 빛은 마키마라는 어둠에 막혀 사라집니다. 모두가 초반에 이렇게 나오겠구나 예상했지만 그래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마키마는 악마 그 자체, 재앙 그 자체의 모습처럼 쥐떼들이 막 나와서 카페 빛을 막아버려요. 이번 극장판에서 메인 메타포라고 할까요? 대표할 수 있는 주제가 도시지와 시골지잖아요. 시골지가 좋다는 레제와 천사, 그리고 그런 시골지들을 죽이는 게 좋아서 시골지가 좋다는 마키마. 천사도 레제도 결국 마키마의 손바닥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시골지를 죽이는 걸 좋아한단 말답게 시골주인 레제를 죽여버리는 마키마. 도시지랑 시골지 이야기는 좀 기니까 정리 잘 된 곳 한번 찾아보시고 천사의 공격으로 몸에 구멍이 나면 죽는 레제. 레제의 눈동자는 바로 앞에 있는 카페 속 덴지를 바라보고 있고요. 앞에 축제에선 거절했지만 레제를 진짜로 사랑하는 덴지는 지금까지의 삶을 포기하고 레제와 도망을 택하고 레제 역시 진심으로 덴지와 도망을 택했지만 그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네요. 처음에 나왔던 레제 테마가 다시 아련하게 나오는데 눈물샘 콸콸콸. 내가 볼 때 그냥 피아노가 사기야. 피아노가 치트키야. 중간중간 레제의 상황을 나타내는 불협 화음들이 불안하게 막 울려대. 그리고 덴지를 바라보는 레제의 눈동자. 왜 처음에 죽이지 않았을까? 덴지 나도 사실 학교에 가본 적이 없어. 대사랑 연출이랑 스토리랑 그냥 앱솔루트 시네마.
소련의 비밀병기로 자란 레즈가 학교에서 덴지 보고 너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라고 했지만 그런 덴지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레즈, 비정상적인 둘이 만나서 잠시 동안 평범한 삶을 연기하고 그래서 서로 순수한 사랑을 하게 되는 이 모든 스토리를 나도 사실 학교에 가본 적이 없어. 이 문장 하나로 스토리를 다 함축시켜서 표현하는 이 만력, 그간의 장면들이 무량공처 맞은 것 마냥 들어와요. 電池くん、本当はね、私も学校行ったことなかったの。 아 레제 당신은 대체 레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는데 아니 영화를 이렇게 슬프게 끝내는 게 어딨어요. 천사가 주에게 말을 걸며 바로 엔딩이 나오는데 여운이 지려서 못 움직이겠어. 엔딩곡도 그냥 아련하게 마음을 후벼 팝니다. 이 피아노 반주가 나오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요네즈 켄시와 히카루 우타다 이런 건 어떻게 만든 거냐. 레제가 죽고 난 다음의 감정을 무자비하게 공략하는 가사가 레제와 덴지가 부르는 노래 이런 건데 크레딧에 수영장이 배경으로 나오고 감동받아서 스턴 걸렸습니다. 뭐 저는 체인소맨 애니와에 얽힌 스토리로 받은 감동도 있고요. 이번 극장판도 진짜 너무 잘 만들어서 받은 감동도 있고요. 아 그런데 엔딩에서 다들 나가더라. 끝나고 크레딧 나올 때 불 켜지고 그냥 거의 다 나가. 저는 좀 끝까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뿐 아니라 대부분 영화의 크레딧도 좀 보면서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운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본에서 영화를 봤을 때 엔딩 중에 아예 못 나가게 불도 안 켜졌어요. 뭐 급한 일이 있고 그러면 이해하지만 웬만하면 다 보고 나가는 걸 추천드려요. 아 그리고 나갈 거면 진짜로 아예 나가든지 중간에 서서 쿠키 있나? 하고 막 서서 보고 그럴 거면 그냥 다시 앉아서 보세요. 서서 힘들게 보시지 마시고요. 예 아무튼 이번 체인소맨 극장판 너무 만족이고요. 바로 다시 보러 가야겠습니다. 나카야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걸 억제를 하고 있던 겁니까? 아니면 망해서 각성을 한 겁니까? 스토리, 연출, OST, 작화, 완성도가 모두 제 기준 만점이고요. 분량도 100분이라 딱 좋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마파는 진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진격거 더 라스트, 주술회전 2기, 체인소맨 극장판까지 얘네도 제가 볼 때 플로우에 들어갔습니다. 체인소맨 이번 극장판 대흥행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특전을 만들 거면 레제 박혀있는 걸로 좀 만들어줬으면 해요. 저는 1주차 특전 롯데시네마 걸로 받았는데 이게 레제가 있어서 제일 예쁘고요. 여기 홀로그램 처리도 돼 있어서 아무튼 특전 계속 풀 거면 레제로 풀어라.